있는데, 저도 그렇게 이더리움은 그냥 가장 큰 알트코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AI가 결합하는 미래의 핵심 인프라로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는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왔고요. 그러나 코인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 시장이 흔들린 가장 큰 이유는 나스닥에서 비트마인 또는 다른 이 재무자산으로 하는 회사들에게 조금 더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것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 불법적인 게 없고 재무상, 회계상 문제가 없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투자 관점에서 좋은 종목은 물론 AI 좋고요.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테슬라는 AI죠. AI, 지금 AI라고 하면은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그냥 LLM 라지 랭귀지 모델만 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들어와서 어떤 생산성을 높여주긴 하는데, 이게 어떤 각 회사의 재무제표에 드라마틱하게 어떤 향상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AI라는 것이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AI가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정말 편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면 어찌됐든 로봇이 돼야 될 것 같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그 첫 번째 로봇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하는 시간, 그리고 차를 세워둘 시간에, 그냥 파킹랏에 그냥 주차장에 차가 서 있는 시간에 나가서 얘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무튼 AI가 정말 진짜 실제로 우리한테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이 와, 이거 미쳤다, 이게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를 사람들이 그 피부에서 느낄 때, 정말 직접적으로 이거 진짜 변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 그때 정말 미친 듯한 정말 AI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반도체 그런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로 그것을 달성하는, 정말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런 회사들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AI와 그리고 이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가의 모든 자산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크립토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CDBC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CDBC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에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권을 풀어버렸죠. 그 말인즉슨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풀면서 풀어버린 게 그 정부에서 굳이 잘하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말 인사이트가 필요한 이런 새로운 우리가 아직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의 그 발행권을 풀어주고, 너네가 나가서 한번 진짜 다 먹어봐라 라고 자유롭게 풀어준 게 아닌가.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 인생, 저는 40대 중반이거든요. 20대 초반에 2000년 그 닷컴 버블을 겪었고요. 그 닷컴 버블이었지만, 그 버블이 끼기 전에는 내가 부자가 될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 후에는 내가 거기에만 휘말리지 않았으면 그 저점을 잡아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 그때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 또 한 번 기회가 있었고요. 근데 이 기회들을 저는 코로나 때는 잡았고, 이 테슬라라는 회사로 해서 잡았고, 엔비디아라는 회사로 해서 약간의 기회들을 잡았는데, 제가 이 투자라는 이 마켓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제가 정말 올인하거나 그런 확신이 있거나 뭐 트레이더로서, 투자자로서 그런 세련됨은 갖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실패들이겠죠. 기회를 정말 최적화해서 살리지 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걸 실패라고 본다면, 저는 그동안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요번에는 실패를 하지 않고 이번 기회는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는 기회, 테슬라로 얘기하면 이 세 번째 웨이브가 되겠죠. 모델 3 웨이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델 3를 확장하는 웨이브가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으로 가는 그 웨이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저는 그 다음 기회는 크립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을 1불에 사신 분도 계시고, 뭐 100불 밑으로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어차피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 크립토 쪽은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비트코인에도 물론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전자산으로서, 요새는 월가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그 은퇴 포트폴리오에도 또 들어가는 등 아무래도 그 안정적으로 약간 성장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들보다는 밴다운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와 그리고 안정화되는 시기에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격에 정말 대폭풍이 한번 몰아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
또는 뭐 2배 레버리지, ETF, 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재무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톰리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의 체어맨이죠. 그 톰리가 메시지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과연 이더리움과 뭐 비트마인 또는 샤플링크 외에 또 여러 가지 재무회사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을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도 해보고 희망회로도 돌려보고 그 위험성도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에 아까 그 이제 톰리의 BMNR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티커는 BMNR이고요. 거기에 톰리의 8월에 이제 메시지를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마인의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마인은 최고의 이더리움 트레저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모사익 캐피털, 판테라, 크라켄, 파운더스 펀드, GSR, 팔컨 액, DCG, 갤럭시 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의 그 네트워크 가치입니다. 이더리움의 1971년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매크로 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1971년으로 돌아가 보면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을 종료를 합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서 교환할 수 없게 됐고 완전히 합성화폐, 즉 신테릭 달러가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찾아야 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금으로 눈을 돌렸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거지. 신테릭 달러를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 화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장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때 나타난 새로운 승자가 바로 월스트리트였던 거죠. 그 결과 15년 동안 금융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머니마켓 펀드, 뭐 선물, 모기지 채권, 통화 수합, 금리 수합, 뭐 S&P 선물, 뭐 제로 쿠폰, 채권, 뭐 CDO에다 뭐 지금은 ETF까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상품들이 전부 이 시기에 다 나온 거예요. 그 파급력이 그래서 어땠냐? 지금은 미국 30대 기업 중에 7개가 금융기관입니다. 그만큼 월스트리트가 계속 승리를 해왔던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도 그 똑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합성화, 토큰화의 시대가 지금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의 붐을 만들고 있어요. 둘째, SEC의 프로젝트, 월스트리트를 블록체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SEC 의장을 크립토 친화적인 사람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 크립토가 한층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금융화할 거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지식재산권 이런 것까지. 그리고 스스로의 금융 아키텍처도 블록체인으로 또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을 하고. 그러니까 재무장관 베센트도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수조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거라고요. 이미 JP 모건, 로빈훗, 뭐 골드만삭스, 뭐 뱅크 오브 뉴욕, 월마트,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도 이더리움 위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시장이 엄청 더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2025년 지금 이때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진짜 가치 저장 자산은 무엇인가? 비트코인? 딱 생각나는 거 가치 저장의 수단 하면은 비트코인과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비트코인을 믿죠. 비트코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을 담아낼 자산은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에이드리아노 퓨리아라는 분이 이런 트위트를 했어요. 이더리움은 단 7일 만에 63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을 추가했다는 거죠. 이건 솔라나가 지난 5년 동안 달성한 전체 스테이블 코인 공급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리플 전체 공급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위의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은 1,600억 달러인데 불과 18개월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흥분은 이미 끝난 거죠. 이더리움이 실물 자산 토큰화의 중심 플랫폼이 된 거고, 이 컨센시스의 조 루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샤플링크의 체어맨인데 월스트리트는 결국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운영하는 많은 금융 인프라가 이더리움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AI와 이더리움의 결합입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더리움은 AI 탈중앙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로열티, 프루프 오브 휴머니티 같은 새로운 시장이 이더리움 위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죠. AI의 검증 시스템, 탈중앙화된 지능 서비스, 이런 것까지도 이더리움과 함께 가고 있다. 크게 보면 두 개의 베이스 구간이 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베이스가 크면 큰 폭발을 만들어낸다. 2020년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더리움이 $90에서 4,800까지 올랐어요. 이게 54배 상승한 건데 이번 베이스의 저점은 1385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비슷한 상승이 일어날 거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인데 8년 평균은 0.074예요. 지금은 0.043입니다. 그리고 과거 최고치는 0.08이었고요. 단순히 평균만 회복해도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에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은 아직도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8년 평균 값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텀리가 몸을 담고 있는 펀스트레이트 전망을 들어보면 뉴튼이란 분이 펀스트레이트의 굉장히 똑똑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분은 뭐 센티멘트나 뭐 심리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펀더멘털만 보는 계산, 숫자 이런 걸로만 이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데 이분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가 될 때 이더리움은 최소 12,000달러에서 많게는 22,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은행 시스템 대체 비용으로 따지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의 대체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의 토큰화가 모두 이루어지고 이 뭐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큰 은행들의 시스템이 이더리움으로 대체가 된다면 그때는 이더리움의 가치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6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이더리움의 가격에 폭등이 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더리움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인프라에서 이 툴 없어서는 안 될 그 재료로 쓰이는 거고 그 도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 도구의 가치만으로도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릴까? 방법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식 프리미엄을 발행을 합니다. 두 번째, 변동성 상품을 활용을 합니다. 세 번째, 영업 수익으로 이런 활동을 통한 이 수익으로 이더리움을 매수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계속 유상증자만 해서 이 매수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 수익.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트레저리 컴퍼니를 인수하는 거죠. 트레저리 컴퍼니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 지금 오늘 뉴스에는 또 나스닥에서 트레저리 컴퍼니에 대한 감사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딱 듣는 순간 이게 어제 나온 비트마인의 이 발표 때 다른 트레저리 기업을 인수한다는 거가 제 뇌리 속에 굉장히 오래 남았었는데 오늘 나스닥의 다른 암호화폐를 기본으로 하는 트레저리 기업들의 감사를 강화한다? 이거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런 작은 회사들을 가치를 하락시키면 그 엠네브가 떨어지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치보다 그 회사 시총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인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조그만 트레저리 기업들은 엠네브가 뭐 이렇게 거래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4,400불이라고 봤을 때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이더리움을 2,200불에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쪽 시장도 몇몇의 승자들에 의해서 독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 작은 회사나 합병되는 또는 합병을 하는 이런 트레저리 기업의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나? 뭐 이런 뇌피셜을 잠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더리움 이 트레저리 기업들이 그냥 단순 보유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 이더리움의 트레저리 기업들은 단순 그냥 이더리움만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더리움을 사면 그냥 보유가 되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1대1 정확하게 1대1이죠. 이더리움 가격이 4,400불이면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을 때 4,400불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실제로 보안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하고요.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는데 실제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안정성에도 기여를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 자체 상승으로만 10배의 수익을 냈고요. 그런데 이 트레저리 전략까지 합치면 25배의 상승이 있었어요. 비트마인도 똑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물론 샤프링크 같은 좋은 CEO가 들어가 있고 좋은 이 재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운영진이 있는 이 트레저리 기업들은
똑같은 길을 걷겠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미 89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2위의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 이더리움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죠. 월스트리트와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AI가 결합하는 미래의 핵심 인프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더리움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뭐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 뭐 알트 코인이다 이렇게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이더리움은 그냥 가장 큰 알트 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더 많이 폭락하는,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알트 시즌이 오는, 그냥 뭐 중간물 역할 정도를 하는, 변동성이 조금 더 많은 비트코인보다 뭐 그런 크립토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을 걷고 있다, 또는 이미 벗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미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와 AI가 결합하는 미래의 핵심 인프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마인은 그 여정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퍼센트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그 길로 가기 위한 여정 중에 첫 번째 목표, 비트마인의 목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퍼센트를 확보하는 것. 자, 오늘 메시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단순히 이더리움을 사니까 비트마인을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걱정되고, 오늘처럼 야 나스닥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최대한 저는 공포가 왔을 때 이게 정말 공포인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인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으나 그 불확실성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는 이 사고의 과정이 있으면 저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관론자보다 낙관론자가 부자가 된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